박수홍 62억 되찾을 가능성 높아졌다. 결정적인 이유 3가지 알고 보니 방송인 박수홍씨가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친형 부부의 항소심 6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참석해 사건 흐름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재판부는 7차 공판을 오는 8월 20일로 지정하면서 그 전까지 친형 부부에게 자신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이와 같은 요청은 박수홍 측에게 유리한 반면 박수홍 친형 부부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최종 선고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으나 13일 재판부가 요청한 것을 놓고 보면 분명 친형 부부에게 불리한 형국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양측에게 요청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박수홍 씨에게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일TV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더욱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를 향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 변호인이 참석했죠. 이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라며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성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 부부를 향해 박수홍과 박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달라라며 박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형성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필요하다.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박수홍의 개인 계좌 부분 내 관리를 박씨가 맡아서 한 것의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견을 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박수홍의 계좌를 친형이 맡아서 관리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친형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사 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죠.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후 박수홍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결과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년부터 2017년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 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최근 그간 법정에서 무시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으겠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호소.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 있더라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한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친형 부부는 수입원이 거의 없으면서도 자신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낸 것 같습니다. 13일 오늘 재판에서 박수홍 씨에게 더 유리한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읽혀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이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며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했죠. 친형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횡령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둘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친형이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친형이 관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친형이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친형 부부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현재까지 명확한 해명이 부족한 상태죠.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횡령 관련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박수홍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즉 법원이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박수홍의 입장이 더 유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수입원은 거의 박수홍인데 친형 부부의 재산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재산 증식의 출처는 어디냐라고 질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존재여야 하죠. 하지만 박수홍 친형 부부는 오랜 시간 동생의 신뢰를 악용하며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박수홍은 가족을 믿고 모든 재정을 맡겼지만 그 믿음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이 친형 부부의 손에 들어갔고 그들은 이를 부동산을 구매하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형 부부는 법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횡령된 자금의 흐름은 명백한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더욱 큰 배신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가족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도덕적 문제죠. 박수홍 친형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동생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깨닫고 정직한 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행해진 배신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홍의 권리를 되찾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아무튼 이날 재판도 박수홍 씨 측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